안녕하십니까. 제이바다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유석현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선배 CEO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북 강점산업 연계형 창업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성장 지원 사업 창업 재창업 대표님들께서 올해 마지막 네트워킹데이 선배 CEO 특강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본 특강을 듣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창업에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강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특강을 진행해주신 진주리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 창업지원사업 행사에 참여해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선배 특강을 시작하게 된 진주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다미이고요. 2017년 11월에 창업해서 만 3년을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있다가 이제 아주 최근에 저희가 사무실을 전주 서부시장 청년몰에 이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3년 동안 그 창업한 스토리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유산균이 함유한 이제 펫푸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에 이제 제이바다 도움 받고 사무실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3년 딱 지나서 이제 저희가 졸업기업으로 졸업을 했고요. 아주 최근 이번 달에 그 전주 서부시장 청년몰에 이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본사는 전주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세종에 이제 공장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제 세종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현재 직원 1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그 아직 정상 운영은 아니지만 이제 정상 운영 전으로 해서 그 생산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연구소장님 1분, 그리고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 3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본사는 지금 직원이 3명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이제 전주에서는 온라인 위주로만 지금 다시 팀을 꾸려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템이 이제 처음에는 전주 초코파이였다가 이제 그게 유산균을 함유한 제과로 변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저희 이 유산균 제과가 펫푸드 시장에 타겟팅하면서 마케팅을 이제 펫푸드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에서 글로벌 영 비즈니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14년까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당시 했던 일이 이제 시장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무역관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귀국해서 할랄 시장 수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할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농식품 중에서 이제 저는 제과, 초콜릿 이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시 그 현지에 계신 분들도 많은 초콜릿 제과를 이제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2014년 이제 두바이에서 한국 귀국한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되었어요. 또 전주는 전주 초코파이가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도 유명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어디를 가도 전주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는 트렌드가 한참 붐인 시절이어서 이제 저도 연고도 없고 학연 지원도 없이 무작정 전주에서 전주 초코파이가 두바이 시장, 할랄 수출 시장에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2015년에 저의 첫 시제품이 마카오 코리아 페스티벌 제가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 준비했던 시제품 전주 초코파이는 완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귀국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2017년에 제이바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사무실은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보육센터에 입주하면서 제가 그냥 쿠키를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쩜 좀 나만의 특이한 쿠키가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산균을 좀 넣어서 과일 쿠키를 해보자 결심하게 되었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수산대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도움을 받아서 발효미생물진흥원에 계시는 이제 팀장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수산대 입주 이후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창업램에 참가해서 발효미생물진흥원의 팀장님 도움받아 유산균도 준비했고,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품평회 같은 것도 여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도전 자체가 처음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정말 판매가 될까? 이제 요즘 같은 와디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020년 지금은 사실 와디즈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께서 와디즈나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만, 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저가 이렇게 했을 때 품평회 같은 거는 이런 식품 클러스터 도움을 더 받고 여러 가지 뭐 제이바다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좀 진행할 수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창업 초기에는 기관의 이제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것도 사실 품평회도 좀 지원 사업 도움을 주셔서 진행을 한 거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이제 초기 창업에 좀 많은 도움이 저도 지나 보니 그때 참 그게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온 특이한 경험도 있고, 이제 전주 초코파이의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이걸 할랄 시장에 수출하고자 해서 창업 맞춤형이라는 지원 사업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업 맞춤형에서 지원 사업으로 전주 초코파이에 좀 더 과일을 집어넣은 특이한 저만의 특색 있는 이제 새로운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실제 제가 그 두바이에 아직도 친구들이 있어서 제품을 보내보기도 한 재밌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 저희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거를 뭘 만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적재할 필요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이제 제 것도 만들지만 이제 유통을 하게 될 때 이제 공간의 필요성, 물론 농수산대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떠나고 싶진 않았지만 웨어하우스 같은 느낌의 공간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필요성을 좀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라는 곳에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준비는 제가 2018년부터 시작했고, 이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창업이 초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간도 마련하고 공장도 짓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고, 지금 준공은 올해 2020년 2월 달에 했어요. 이제 코로나 딱 터지기 맞은 시작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 20년 약 2년에 걸쳐서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공간을 준비한 과정만 해도
사실 뭐 몇 박 며칠 눈물과 콧물과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점이 많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요.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제 저의 공장이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요. 딱 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이제 모든 창업자분들 뭐 저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분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훨씬 더 선배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씩 20년씩 이런 창업을 해오신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지만 올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회사도 저희 다미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전까지 작년에 2019년에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대부분 매출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공장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직원들, 그리고 지금 전주에서 같이 준비하는 직원들도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게도 그 이후에는 저희 그 세종 공장에서 8월 달에 확진자가 한 명이, 물론 그분이 공장에서 확진자가 된 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다가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같이 계시던 분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셨고, 다행이든 안 다행이든 이제 저랑 접촉은 없어서 저는 이제 전주에서 계속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에 이제 매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 아니면 이제 창업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께서 줌 강의하고 이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 곳을 연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 회사도 이제 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코트라 뭐 이제 다른 이제 홍보 도와주시는 이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화상 회의 상담, 화상 회의를 많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코트라에서도 이제 해외 판로를 이제 화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용화재단 같은 데서도 화상을 좀 도움 주시기도 해서 이제 강의도 줌으로 많이 듣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태국이랑 이제 회사랑 MOU를 하게 됐고요.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창업 초기에는 전주 초코파이가 너무 이거 하면 정말 너무 좋겠다, 이걸로 꼭 성공해야겠다 해서 전주 초코파이가 이제 저한테는 여기다가 기술적으로 뭘 더 하면 유산균을 넣으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유산균을 넣은 저의 그 고급 제과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사 먹기 어려운 단가가 되었어요. 이제 시장은 이미 제과의 시장이 제가 이제 만드는 원가비, 노력, 그리고 이제 이런 고급에 비해서는 가격의 이제 가격과 시장이 잘 맞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시장을 찾다가 내가 먹는 제과는 유산균이 들어가고 이런 고급을 찾지 않지만 나의 아이들, 강아지, 고양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강아지, 고양이, 아이들을 줄 때는 적은 그 용량의 약간 기능성을 더한 유산균 제과 같은 거를 강아지한테 주는 시장이 2018년, 19년부터 점차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원래 시작은 이렇게 왔지만 이제 펫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이바다 통해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었는데 온라인 전용으로 새로 포지셔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던 차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의사 느낌, 수의사 느낌이 나는 로고를 할까?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기능성 제과를 우리 아이들, 강아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보낸다. 이렇게 로고를 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는 이번에 온라인을 타깃으로 개발된 로고가 이렇게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북대 수의사 교수님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온라인 시장을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이제 상황도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많은 준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멈춰 있고 그리고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기 창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줌이나 이렇게 뭐 중국은 위챗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판매든 홍보든 이제 뭐 그런 쪽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러시아에 계신 박사님이신데 이제 농식품에 관련돼서 트렌드를 강의해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저런 박사님들이 러시아 현지 트렌드를 얘기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제 컨설팅 대표님이 그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쿠팡 뭐처럼 이제 동남아에서 소피라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지원 사업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 나왔던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초기 창업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동남아 시장에 이제 우리가 쿠팡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사이트 이제 여기 소피 같은 사이트에 보시면 처음에는 싱가포르로 진출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동 언어 변환으로 해서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제 저희가 물건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쿠팡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소피나 뭐 해외 아마존이나 이제 중국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도 물건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포장이든 아니면 이걸 인증이든 이런 걸 머릿속에 한쪽에는 내가 그 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셔야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직원분들이랑도 많은 얘기를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튜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종이로 된 책도 읽어야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일과 중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잠도 줄여야 되고 뭐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초기 창업하시는 CEO 대표님들께서 이제 혼자 조용히 종이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너무너무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독서 모임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에서 추천한 책이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나는 왜 그 전에 몰랐지? 독서 모임에서 추천해줘서 읽게 됐는데
책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4시간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가족들과 보내고 그리고 뭐 자유 취미를 즐길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자마자 한 5번은 읽어야겠다. 나는 정말 4시간만 일하고 싶다. 창업하다 보면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직원을 두는 것도 사실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제 물론 많이 고용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만 일단 창업 초기니까 고용도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부분 여건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강의도 들어야 되고 내가 온라인 쇼핑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막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 정말 내가 4시간만 일할 수 있다고? 난 너무너무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싶다. 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리뷰도 많이 나오고 해서 혹시 찾아보시고 여기서 이 얘기하는 책에서 이제 저보다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저도 이걸 한번 따라해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판매만 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 온라인 판매는 무조건 필수, 그리고 온라인 위주의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책에서도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내가 중심만 잡고 나머지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지겹고 하기 싫은 일은 아웃소싱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번역책이니까 책의 의미를 나한테 맞춰서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하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남이랑 같이 해서 내 일이 잘 되게 하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저 같아도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이거는 저 사람이 되게 잘하네 이제 이런 게 좀 보이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남의 도움을 받고 기관의 지원 사업을 해서 나의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뭐 시간도 줄이고 금전적인 것도 줄이는 협업이 저는 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처음에 이제 협업도 여러 번 해봐야 협업하는 경험도 쌓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이 저걸 잘하네, 저 사람이랑 저걸 한번 같이 해봐야지 했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남의 일을 협업할 여력도 안 되거든요. 창업 초기에는요. 그래서 협업하는 것도 온라인 판매처럼 한 번씩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이것도 협업하는 스킬이 생기겠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위험인 건데 이게 내가 갈등을 이라는 시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에 대해 확신을 얻으셨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좀 창업을 할 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제가 시작할 때는 회사에 출근하려면 7시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싫어서 창업을 하게 된 아주 단순하고 확신 있었던 계기지만 제가 막상 창업을 하니 5시에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많은 부분을 혼자 하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 3년 동안 이거 창업을 했던 거는 이제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루어내는데 좀 더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게 이런 모양으로 뭐 이제 보이네? 이제 이런 거에 대했던 이제 스스로 계획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에 좀 큰 재미를 느껴서 이제 이런 작은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펫푸드로 가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전주 초코파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실은 전주로 오게 되고 이제 전주 초코파이가 이제 유산균이 들어간 제과로 발전하게 되고 이제 이 유산균 만든 제과가 너무 비싼데 누구한테 다시
팔 수 있는 시장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펫 시장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든 고가의 이 유산균 제과를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먹기보다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나의 강아지들, 고양이들한테 주려고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이제 그 펫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마켓 포지셔닝을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이게 대상을 변화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내 아이템을 포지셔닝을 변화를 한다는 거는 되게 사실 대기업도 힘들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촉으로 아 이게 맞겠다라고 가시는 게 아니라 뭐 그 이후에 뭐 약간 좀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셨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이든 다른 데서든 이제 자부담을 조금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컨설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담은 줄이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에도 있는데 일단은 컨설팅은 두려움 없이 먼저 가장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시제품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비 같은 거는 홍보비는 내가 물건이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제품 만드는 것도 내 생각이 다 돼야지 뭘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 이제 컨설팅은 내가 잘 모를 때도 이제 나의 작은 비용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컨설팅을 받고 내가 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겠습니까라고 여러 조언을 받는 게 저는 이걸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게 변하니까 이거는 또 이런 시장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 판매는 네. 개개별로 이런 식으로 약간 B2C 고객 네. 타깃 대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 뭐 이렇게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뭐 B2B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약간 마케팅 방법이 네. 궁금해서. 작년에 2019년까지 매출이 좋았을 때는 사실 한 명, 두 명의 제가 공들인 그러니까 구매처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작은 거래처를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 한두 거래처에게 가장 공을 들이게 됐고 이제 그 공들인 거래처에서 많은 그 주요 거래처들이 이제 제 물건을 사주면서 이제 저도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실 지금 저의 주요 매출처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시다 보니 이제 자체 온라인을 하다 보니 저희는 아직 자체 온라인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주요 거래처랑 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네. 펫푸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네. 납품을 하는 또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그 주요 거래처를 말씀하시는 네네. 처음에는 저희 회사도 B2C 하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소소하게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B2C,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을 한 게 아니어서 B2C는 아니었고 이제 B2B로 이렇게 하다가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B2C로 다 대부분을 돌려서 이제 처음부터 쌓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B2C 중에서도 B2O라고 해서 온라인.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첫 매출이 발생을 하셨던 게 네. 사업 1년 지나고 나서 네. 발생하신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한 2달여 동안 한 800만 원? 이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한 1억 조금 넘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3억도 넘게 했는데 이제 요즘 다시 어려워져서 이제 1억 정도 다시 올해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했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래도 상황이 만약에 동일하게 갔다고 하면 계속 매출 곡선은 상승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나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점이 있으시다면? 사실 회사는 항상 어려워요. 처음에는 A라는 이유로 어렵고 두 번째는 B라는 이유로 어렵고 계속 이유는 바뀌지만 어려운 과정에 있고 지금도 사실 어려운 게 맞는데 이때마다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 어려울 때 이제 모든 걸 내 돈, 내 자금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이제 작은 뭐 지원 사업이든 큰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R&D든 간에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거에 꼭 중요한 순간이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년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올해는 내 역량이 부족하지만 도전해 보시라. 어차피 떨어질 걸 알고 도전해서 내년에 목표로 붙는 걸로 하면 이제 사실 그 올해 떨어질 걸로 목표한 그 도전이 내년을 붙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 초기 창업 CEO 분들께서 그래 올해는 뭐 안 되겠지,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도 준비가 안 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만 그 도전을 해야 다음 내년에 붙을 수 있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3번 성공했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의 실패가 있어서 한 3번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근데 그 3번의 성공이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이제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 약간 조그만 도움이 다시 어려운 거를 이어가게 해주고, 어렵고 또 잠깐의 도움이 또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3년을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원을 못해. 물론 나도 떨어질 거 알고 있지만 지원을 해보시면 이제 거기에 또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업계획서는 네. 대표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저도 제가 쓸 정도의 이제 이미지 많이 넣고 설명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도 뭐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아주 잘 써진 보고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또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사업계획서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런 거는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에 먼저 지원을 해보시고, 이제 그 지원 사업에서 잘된 보고서로 다음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 한번 처음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못 쓰더라도 이제 멘토링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는 R&D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초기나 예비 이런 거 창업을 시작할 때 되게 그 전문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중요하다. 네네. 자금, 네. 그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네. 대표님은 이 3가지 중에 네네. 창업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시는지? 사실 많은 강사님, 저도 그런 강의 많이 듣고 배워서 3가지 다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긴 한데, 저의 경우에 봤으면 타이밍 때문에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된 건 맞고요. 그 타이밍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공장은 못 만들었을 것 같고, 물론 공장을 만들어서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타이밍이 저한테는 적용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3년을 어떻게 꾸역꾸역 어려운 와중에 지내왔던 걸 생각하면 이제 돈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과 사람은 있다가도 하고 없다가도 있어서 이제 그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서, 뭐 세계 어느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 많은 초기 창업 분들께서 돈 벌려고 이 어려운 길로 들어오셨으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안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돈이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제 그 같이 하시는 협업이든 아니면, 왜냐하면 대부분 초기 창업분들이 이제 그 혼자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협업을 얘기하신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내 사람을 두고 싶다 했을 때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직원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 일의 중요한 요소니까, 또 그 직원이랑 내가 잘 맞아야 내 일도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 혹시 네. 어려움이 많이 계속 잔잔히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큰 파도를 쳤던 네.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사무실만 운영했을 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큰 물론 계속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사무실에 뭐 직원들 고정 월세 뭐 이렇게 나가는 돈을 제가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도 공장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사무실 운영과는 또 별개의 다른 또 어려움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해보는 공장을 짓는 게 뭐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맡아서 공장을 이렇게 뭐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건설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으면 뭐 그게 뭐 어때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사무실만 운영하다가 이제 공장을 지으니까 이건 정말 다른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공장이든 뭐 이렇게 기존에 많은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들 보시면 정말 존경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거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시구나. 그거 하나만 해도 되게 대단하시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펫푸드라는 게 사실은 이게 트렌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푸드 이런 관련된 것들이나 하시는 이제 상업자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하셔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네. 그런 아이템의 강점 아니면 차별점이 네. 있다고 하면 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펫푸드를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펫푸드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좀 특이한 계기로 펫푸드를 넘어갔어요. 사실은 이제 그냥 원료로 해서 펫푸드를 만드시는 창업자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사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창업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산균을 넣은 제과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펫푸드보다는 유산균에 들어간 거에 약간 기능성에 내가 한번 맞춰보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희도 고민하는 게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성 펫푸드가 많은데 유산균 외에도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조언을 받고 요즘은 사실 트렌드도 이제 유산균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강아지 관절에 좋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되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한테 되게 골라서 먹는 이거 좋은 건 이걸 먹이게 싶은 이제 시장으로 점점 바뀌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산균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님한테 여쭤봐서 뭐 신장에 좋은 뭐 강아지 펫푸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연구 개발을 좀 고민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 공장 설립 어려웠던 그 공장 네. 설립 하셨는데 네. 공장이 위치가 네. 어디고 지금 거기서는 이렇게 네. 직원들이 네. 따로 별도로 상주를 해 있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제 세종시에 이제 위치하게 됐는데요. 세종시도 이제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거기가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류 같은 것도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괜찮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그 상주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이 직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소 인력만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저희도 이제 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좀 더 내실을 다져야 되는 계기가 맞아서 이제 여러 초기 창업분들도 찾아보시면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좀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12월이고 연초되면 내년도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나올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CEO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혹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되게 그 흔한 좌우명인데요.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실 어려우면 가서 어렵다고 얘기해야지 어려운 줄 알지. 내가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지 도와주지. 사람이 나만 어렵고 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좀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많이 도와서 이게 사실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좌우명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올해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아, 왜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 하는지 저 사람 되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몰랐는데 이제 하도 많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올해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었던 그분들이 그게 맞구나.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올해는 이 많은 도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또 왔으니까 좀 더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이제 의무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해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사업 방향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내년도 계획이나 앞으로 네. 좀 약간 중장기적 계획이 네. 있으시다면 좀 네. 설명 사실 저의 목표는 내년에 사실 공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장을 좀 잘 운영하는 거 하고 이제 전주의 사무실의 식구들도 좀 늘어났어요. 이제 그분들이 인건비를 지금 현재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도움 없이도 이제 잘 운영이 되려면 이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회사의 레비뉴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내년 목표는 우리 소중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돈이 많이 버는 게 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창업자 네네. 시청하고 계신 창업자들한테 네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초기 창업자 CEO 대표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또 코로나기도 하고 상황도 좋지도 않고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그 다른 뭐 이렇게 몇십 년 넘게 하신 선배님 CEO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 어려우니까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는 올해 3살이니까 3년 차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던 좋은 얘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 잘 버티고 나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주장,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한 설명인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증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장조사. 시장조사 그 관련해서 수업도 하이비가 받으셨죠. 시장조사는 사실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뭐가 좀 투자가 되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타겟팅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마케팅 전략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타겟팅한 그 세그먼트니까 좀 세분 고객, 핵심 고객을 이야기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계획,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어떻게 이제 실행할 건지 핵심 자원과 뭐 핵심 활동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농식품이나 또는 그 뭐 농가공 관련한 아이템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아주 꼼꼼히 못 보고 좀 이렇게 신청서를 보긴 했는데 농식품 제조, 가공 또는 뭐 농산업 관련되신 분 있으시죠? 제가 아주 자세히는 검토를 못했고 이렇게 쭉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아이템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자는 어떻죠? 너무 많죠. 과잉 생산. 그 다음에 그런 경쟁의 그런 좀 비율이 자꾸 이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 그래서 이 창업 관련 교육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 입맛에 맞추는 건데 그 개념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 아마 수업에서 들으셨을 린 스타트업 들어보셨죠? 우리 이번 과정에는 린 스타트업 개념 있나요? 네, 있습니다. 했나요? 네. 누가 하셨었죠? 정문희 대표님? 어제 오셨던 이렇게 키 작고 일어나신 분? 네. 그쵸. 어제 강의 잘 끝났다고 저한테 전화 오셨던데 린 스타트업의 개념이 별게 아니라 고객들의 소비자들을 내가 검증해 보는 거예요. 완벽한 어떤 완벽성을 갖춘 아이템을 가지고 검증한다는 개념은 이거는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이 많은.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검토하고 빨리빨리 수정하고 다시 시장에 내보낸 다음에 빨리빨리 확인해서 이제 좀 됐구나. 이 정도에서 뭐 출시하자. 이런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면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소비자 또는 뭐 고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곳에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여기 대표님의 아이템의 차별성이 뭐예요? 그 아주 지겨운 그놈의 차별성, 그렇죠? 근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이 있고 갖출 수 없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 그 최춘욱 이제 대표님이라고 지금 아마 교육 신청했다가 처리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 커피숍을 조그맣게 이제 디저트 카페를 하시면서 그 원두를 로스팅해서 그걸 이제 온라인 판매를 좀 본격화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생 원두 로스팅한 그 제품 대단한 차별성 있을까요? 뭐 스타벅스 커피나 여기 커피나 뭐 거기 커피나 뭐 할리스 커피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그러한 제품은 그렇다 치고 인정한다 치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차별화를 꾀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세트로 좀 같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런 제품의 뭐 차별성이긴 한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차별성을 꾀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어떤 시각을 바꿔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맛 자체는 크게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차별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너도 나도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이 좀 이해는 가시나요? 이해가 혹시 가신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네 혼자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한번 리액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식품 관련하신 분들도 어쨌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또는 이 모든 것들을 시도하시는 6차 산업인데 다 매한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러 오면 강의를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약간 시골 지역에서 5, 60대 귀농 귀촌하셔가지고 영농 창업하실 분들하고의 강의를 제가 하면 되게 좀 애를 먹어요. 그분들은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어떤 집은 우리는 그냥 단감 농사 짓겠다. 어떤 집은 뭐 단감으로 잼을 만들겠다. 어떤 집은 체험,
뭐 교육 이런 것도 하겠다. 어떤 집은 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겠다의 아이디어만 있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체험 농장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건지 고객층은 주로 누굴 생각하시는 건지가 명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기본이 뭐냐면 이제 소비자인 거예요. 고객 또는 소비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제 이건 뭐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쓰시진 않겠지만 이 제품에 보면 이 질레트라는 기업이 얘네들이 팔고자 하는 건 뭘까요? 면도기일까요? 면도날일까요? 면도날 이거 은근히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면도기에 이 맞는 제품, 그러니까 면도날을 계속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 면도날도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랫동안 이 면도기 시장을 이제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이 또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한번 뛰어넘어보자. 너무 비싸다 해서 나온 제품이 이 와이즐리라고 하는 기업인데 아마 남성분들은 네이버에 또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은 똑같아요. 면도기를 팔고 면도날을 이제 같이 판 다음에 지속적으로 면도날이 팔려나가게 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이제 질레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주 일반화된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인 거죠. 정기 배송 서비스. 그래서 정기 배송을 하시면 하나 원래 4개에 9,600원인데 뭐 한 달 또는 뭐 2달, 3달 뭐 이런 식으로 1개월 우리하고 약속하시면 8,900원까지 떨어뜨려 드립니다. 가격을 낮춰 드립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기존의 제품들을 파는 구조를 보시면서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지를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구독 서비스 혹시 내 아이템에 구독 서비스 하실 분들 계세요? 사업 계획서에다가는 구독 서비스라는 말을 별로 넣지 않으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정기 배송 서비스.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이유를 만약에 맞추시는 분은 제가 똑같이 로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구독 서비스 요즘에 일반화된 용어인데 왜 사업계획 쓰지 말라고 할까요? 사업계획서에 용어를 정기배송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셨으면 좋겠다. 심사위원분들의 나이대 혹시 보셨어요? 심사위원분들의 나이대가 보통 연령층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있으시죠? 네. 5,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중에 구독 경제 또는 구독 서비스, 뭐 구독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걸 왜 구독하냐? 신문 구독하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멘토링할 때 모든 용어는 그러한 분들도 쉽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용어를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용어의 어떤 아주 내가 중요한 용어나 이 용어는 무조건 쓰셔야 한다면 그 밑에다가 저희가 각줄을 달아서 설명글을 쓰시면 되는데 어쨌건 간에 쉽고 명확한 그러한 단어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사실 지금은 되게 별다를 거 없어요. 지금은 뭐 저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 정수기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일시불로 판매를 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뭐 예를 들면 약 200만 원 정도였는데 1997년에 한마디로 판매 잘하고 있다가 97년에 무슨 일이 하나 터지죠. 그렇죠. IMF라는 딱 그런 일이 나니까 고객들이 한 번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웅진코이라는 회사가 이쪽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일시불로 한 번에 판다는 개념보다는 빌려준다는 렌탈 개념을 도입합시다. 사실 이러나 저러나 돈 저희가 내는 건 입장은 비슷하죠. 돈 내는 총 액수는 비슷할 수 있는데 몇 년 약정,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을 좀 나눠서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렌탈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해보자 했던 최초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또 굉장히 또 쉽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또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웅진포의 이 사례가 굉장히 크게 아주 이슈가 됐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이미 충분히
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최초의 등장은 90년대 말에 미국에서 등장을 했답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이 한 것도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역경매 시스템. 고객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이러이러한 업체에서 역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역경매 시스템인데 90년대 말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시도였는지 좀 감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사례 중에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역경매. 혹시 버스 대절 하실 일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시죠. 어디 우리 대학교 때 MT 가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그동안 이런 전세버스 대절을 했겠죠. 이 앱이 몇 년 전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주에서 어디 거제도까지 여행을 간다 또는 견학을 간다 그러면 45인승 버스를 한 대 빌려야 되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각각의 회사에 전화해서 가격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어디가 가장 싸지 그렇게 이제 비교 판단을 했었는데 이 앱에다가 목적지, 날짜, 그다음에 필요한 차량 이런 것만 딱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면 기사님들이 가격을 올리세요. 저희도 이제 실제로 아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80만 원이죠. 근데 부가세가 포함되면 88만 원.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버스라는 어플을 만든 회사, 얘네들은 버스 회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얘네 소유의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당연히 플랫폼 회사니까. 얘네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시킬까요? 그죠? 수수료. 여기에서는 정식으로 몇 프로를 가져가냐면 1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님이 저희한테 8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서비스 이용료 가격을 받으셨는데 8만 원은 이 회사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발생시킬까? 그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혹시 햄버거 뭐랑 드세요? 햄버거 드실 때 음료? 그죠? 우유도 있고 두유도 있고 밀키스도 있는데 꼭 콜라랑 드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개념에는 콜라랑 햄버거랑 세트 문화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서 못 파는 기업이 있고요. 별거 아닌 제품을 잘 파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팔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한 단어나 한 줄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없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많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들 때 여기 원료를 구매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원가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라는 것도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고 손익분기점.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몇 개는 팔아야 또는 1년에 몇 개는 팔아야 적어도 손해는 아닐까. 그런 개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니까 당연히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내 고객을 내가 찾아 나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객이 실제로 내 아이템을 좋아해 줄 거라는 것도 또 검증도 이제 하셔야 되고 수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현장에서 부딪혀가는 어떤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저는 좀 장담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표현들이, 그 많은 부분들이 이 BM에 다 이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창출을 시키고 이제 생존을 하셔야 되는데 또 돈을 그리고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 또는 생존 이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수익 창출, 이윤 창출인데 앞에 지속적인이 빠지면 경영의 개념이 좀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영을 왜 하냐면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개념이 경영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한 대 잘 나가는 기업 있죠?
잘 나갔던 기업 또는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인데 지금은 TV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러한 연예인들. 그래서 지속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한 번 세팅해 놓으시고 끝나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겁니다. 얘 때문에. 지금 최대의 전 세계 전 산업의 이슈는 뭐냐면 코로나19. 제 비즈니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뭐 대단히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코딱지만한 회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런 주의자인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건설회사라고 치면 저는 정말 삽질부터 한 사람이에요. 곡괭이질하고 벽돌 심지어 그냥 맨 몸으로 옮기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나름대로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뭐 그게 이제 매출로 달성이 되고 거래처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로 자꾸 증명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쪽에 있는 업계에서 어디에 지금 주목을 시작하냐면 온라인 강의. 근데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상관없다. 동영상으로 납품해라. 뭐 아니면 실시간 방송으로 하자.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성은 그러한 기관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갖춘 회사하고 갖추지 못한 회사하고는 당연히 갭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의 고민은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다시 올 건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끝났다 치더라도 또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굉장히 개편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그런 전문 자료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매출과 이윤, 우리의 생존을 고민을 하시려면 비즈니스 모델은 무조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언택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한 아이템은 배달을 주로 했던 아이템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배달을 한번 도입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뭐 우리 거를 한번 이용한 다음에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를 뭐 뒷받쳐 주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제품만 팔고 끝이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 개념이 붙어야 되는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뭐라고 하죠? 붕 뜬다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기업, 이 교육기업하고 MOU를 좀 맺어놔가지고 그쪽에 스튜디오를 갖춰놨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 가야 되거나 좀 불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 역할을 하거든요. 중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중국 음식, 일명 중국집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이 딱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여기는 좀 분위기가 뭔가 고급스럽고 좀 비싼 중국집 같고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배달 위주의 중국집 같죠. 여기에 두 중식당의 아이템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템이니까 아무래도 요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음식을 요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분위기는 딱 봐도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급 중국집이라고 해서 자장면 안 파는 거 아니고 여기 갔다고 해서 요리 안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 두 중식당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하냐라고 보면 얘네들은 홀 중심인데 특히 예약제로 홀을 이제 특히 룸으로 된 그러한 방에서 요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고급 중식당 그리고 얘네들은 물론 테이블, 홀도 있긴 하지만 배달 위주로 그 음식을 판매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거의 비슷해도 아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겁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성향이 그러한 것들을 수용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던 대로 하시는 거가 편하신 분이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쭉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보통 양말이 10켤레에 9,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면 한 켤레의 가격은 예를 들면 990원 정도 꼴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배송
어떻게 할 건지, 유료냐 무료냐의 어떤 전제 조건을 3만 원 미만일 때는 택배비를 2,500원을 받고 3만 원 이상이면 무료로 배송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9,9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세트 사야지 무료 배송 될까요? 그러니까 3세트가 지금 안 되죠. 300원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4세트 정도는 팔아야 너네들에게 2,500원의 배달료를 안 받고 그 택배를 보내주겠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오래 실을 거니까 뭐 더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2,500원이라는 택배를 내고 그냥 주문을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익을 어디에서 가져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양말을 판매하는 그 판매 그 가격에서 이거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만들었던지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떼왔을 텐데 원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원가 빼고 한 켤레당 뭐 몇백 몇십원 남는다 치면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택배비.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하는 이러한 업체는 택배비가 2,500원이 아니라 최대 뭐 한 1,600원까지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상생활에 착용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아까 책 위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걸 그 방송에서는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산책할 때 어차피 산책하는 거 이렇게 그 운동을 같이 한다라는 그거를 정정하고 하루 1시간 정도 산책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매일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나 왜냐면 제가 집에서는 배변을 안 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쓰고 싶었습니다. 평범 인구가 얼마나 돼요? 되게 많았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로 뽑았으면 좋은데 전체 인구 중에 10% 정도가 깜빡이에요. 그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연도별로 증가하는 거여가지고 그게 왜 증가하는지 봤더니 아기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집에서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꿈치가 뒤로 젖혀지는 그런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요새는 아기 때부터 딱딱한 신발을 신다 보니까 발이 판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꿈치가 젖혀지는 그거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걸 이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판 인구가 많고 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발을 신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도 한말이거든요. 네. 근데 군대도 못 가고 한말은 군대도 못 가요. 군대가 연기가 되고 그리고 이 발과 손가락에는 귀와 발과 손에는 그 인체 오장 부위가 다그 연결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서 한발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저 운동요법이거든요. 그걸 정말 정말 만져도 저기다 가짜 그룹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짜 그룹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굽. 그러니까 실질적인 굽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외관상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신발처럼 보이도록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네네네네.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네.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했거든요. 여령이 안 돼가지고 일단 기능에만 고려를 하고 사실 양산 들어가기 전에는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가 너무
네, 다음은 전라북도지사 표창입니다. 수상하신 분은 대림 CNC 주식회사 김정윤 이사님, 주식회사 홍시궁 유진솔 대표님, 시그마웰 장창우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신흥종합주방설비 한종현 대표님 이상 4분입니다. 네, 먼저 대림 CNC 주식회사 김정윤 이사님 표창 내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대림 CNC 주식회사 이사 김정윤. 위 사람은 2020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 기업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삼터, 천년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네, 다음은 주식회사 홍시궁 유진솔 대표님 표창입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홍시궁 대표 유진솔.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시그마웰 장창우 대표님 표창입니다. 표창장 시그마웰 대표 장창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회사 신흥종합주방설비 한종현 대표님 표창입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신흥종합주방설비 대표 한종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표창 받으신 김정윤 이사님, 그리고 유진솔, 장창우, 한종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역시 표창장은 추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김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바다 팀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입니다. 2015년 개소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전주 지역 10인 미만 금속가공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컨설팅, 홍보물 제작, 사업화 경쟁력, 환경 개선 사업, 공동 연구회 등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고용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전주시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완주군 내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여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연계 등 구직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환경 개선과 같은 기업 지원, 초기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 사업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업팀입니다. 일자리 사업으로는 동행 면접, 채용 박람회, 기업 탐방, 신입사원 교육 등 지역 내 중소벤처 기업의 채용 연계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사업도 함께 운영됨에 따라 창업교육, 아이템 맞춤형 멘토링, 초기 사업비 지원까지 원스톱 프로세스로 창업자들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 수혜 기업을 위한 성장 촉진 마케팅, 인증 지원, 보육시설 연계와 같은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고 있으니 21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추진 성과 소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바다 기업 지원 성과에 대한 전시를 소개해드릴 벤처육성팀 문현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제2바다는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원루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 창업자들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힘든 한 해였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창업을 진행해주신 창업자분들의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지원 사업에서 대상을 받으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전통 디저트 개발 기업 주식회사 홍시궁입니다. 다양한 식품들을 홍시와 융합시켜 전통 디저트를 제조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금상을 수상하신 셀젠입니다. 요즘 버스 광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숙취해소 기업으로 우뚝 성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목표로 하는 예비 글로벌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신 안티고와 나의 반려입니다. 두 개의 기업은 반려동물을 위해 창업을 시작한 기업인데요. 일단 안티고는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반려견들의 감정 변화를 안정시킬 수 있게 하는 주얼리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나의 반려는 반려견들의 안전한 식품을 수제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익산을 대표하는 반려견 수제 간식 기업입니다.
이 모든 창업 기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나 제품 컨셉은 있지만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성과 전시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마웰은 전라북도 여성기업으로 교육용 고구제와 보드게임 개발 및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전통 문양의 테트라문 게임을 3D 프린터로 제작하였는데 양산을 위한 시그면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 시그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매출 1억과 각종 특허 및 인증 취득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펜포머입니다. 펜포머는 선풍기를 에어서큘레이터로 변신시킬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선풍기를 공기청정기로 변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등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공기청정 기능과 에어서큘레이터 기능 등 퓨리펜큘레이터 키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 목업을 제작하셨습니다. 현재는 제품을 양산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2억 원의 매출과 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지원을 받으신 기업분들이신데요. 제일전자는 광센서, 포토센서 모듈, 조명기구 등의 기술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으로 기존 경관 조명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보다 내구성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설계와 눈비심이 적은 LED 설계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셨습니다. 현재는 양산을 위한 인증 취득 중에 있으시며 시장 진출 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시제품의 다음으로는 SD테크의 스마트 반려식물 관리기인데요. SD테크는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기존 대표님께서 생각하셨던 아이디어와 고객의 요구가 맞물려 스마트 반려식물 관리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식물에 필요한 빛과 수분을 자동으로 공급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매 확약 발주 상태로 대표님께서 양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공인 경쟁력 확보와 협업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인 협업 아이템 시제품 개발을 통해 제작된 공동 아이템 제품입니다. 올해부터 식품 제조업체는 햇석 기준에 맞춘 시설 요건을 갖추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기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 방침에 맞춰 저희 소공인은 현재 이슈화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환풍기용 자동 방충망을 개발하였습니다. 환풍기에 자동 방충망을 설치하고 전원 ON/OFF 작동 시 방충망이 상하로 움직이는 여닫이 기능을 탑재하여 날개나 원통 사이의 틈새를 통해 곤충 및 해충이 들어오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와 위생 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식품 관련 제조회사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성공이라는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제2바다는 2001년 전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지구 내 회원사의 성장을 위해 원스톱, 원루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벤처기업 육성 사업, 인력 채용, 연계 지원 사업, 창업 및 재창업 지원 사업과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의 금속가공 소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제2바다는 수요자 기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풀 구축 및 지원 체계 확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전북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 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시제품 제작부터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은 물론 자금 유치 지원,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까지 힘닿는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인들이 아이디어를 제품화,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제이바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와 약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무인 자동 소독기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방역 분야의 임대 렌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침 제이바다라는 지원기관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애로 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제이바다와 같은 지원 기관들과 함께 손잡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바다는 도내 대표 중소벤처기업을 구직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연계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시 채용 연계 사업으로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 및 기업 탐방, 신입사원 교육 훈련,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등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이바다는 2018년부터 로컬 잡센터와 세일센터 등을 운영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촌 거주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완주 로컬 잡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일자리 센터, 고용안정 일자리 센터 등 4개의 일자리 센터를 통합한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채용 및 고용 연계와 기업 지원 및 창업까지 고용 서비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완주 군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업체로서 2018년 완주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생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제이바다를 알게 되었으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고 공장 가동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개발한 홍시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는 홍시궁 대표 유진솔입니다. 저는 어려운 재창업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이바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자금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성장한 금속가공 소공인들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숙련 기술을 활용한 지역부리 산업 발전과 창출에 노력해왔습니다.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는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의 문제 해결 지원 프로그램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 간 상생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소공인의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 문화로 다시 한번 제조업의 부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5년 이상 주방기구 설계와 제작을 전문으로 한 기업입니다. 소공인 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지원사업 연계에도 직접 나서죠. 100년 소공인에 선정될 수 있었고 스마트 팩토리 접목을 위한 컨설팅 교육으로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금속 가공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업 현장에서 기업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2바다는 앞으로도 경영 관련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서는 그날까지 제2바다가 함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발전협의회